반갑습니다, 여러분. 국어교사 이다연입니다. 자, 오늘은 7강이고요.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선생님이 그 대비인데 이미지의 대비는 이미지 편에서 할게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라는 표현은 감각적 이미지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감각적인 거, 이미지, 심상 단어 써놓을게요. 심상. 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래서 이미지는요, 종류가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이렇게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듣는 거, 중학교 때 많이 공부한 거, 공감각적 심상 요것도 있고요. 또 복합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공감각적 심상이랑 선생님들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공감각적 심상이랑 복합감각이랑 구분을 좀 못하는데 그 구분점에 대해서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다른 말로 심상이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지는 심상. 자, 사전적 의미로는요, 감각에 의해서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이다. 이게 이미지라고 해요. 심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감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뭐 귀로 듣고요, 냄새 맡고, 손으로 만졌더니 차갑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이제 이미지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시에서 표현법 있죠. 항상 첫 번째 이제 문제는 표현법이잖아요. 그 표현법에서 감각적 이미지는 정말 많이 사용돼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거 다 통계 내봤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선생님이 좀 기억을 했어 와야 되는데 특히 정답으로 많이 사용돼요. 오답도 아니고 정답으로 사용되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이런 걸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 이 표현법이 어딘지 진짜 모르겠다. 근데 감각적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 찍으시면 어쨌든 맞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여러분. 자, 감각적 이미지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오감. 이거 좀 유치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게 제일 기억이 잘 나요. 여러분, 눈, 시각 이렇게 하거든요. 코, 후각. 그럼 해볼게요. 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청각 이렇게 해야 되죠. 손은 여러분 촉각입니다. 그러면 짜요, 뭐 맛있어요 라든가 아니면은 뭐 매워요, 이런 건 미각입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아무래도 시각적인 이미지입니다. 사람은요 좀 눈을 많이 사용을 해요. 뭘 인지를 할 때, 그쵸?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다 라고 하면 색깔이 있으면 시각적 이미지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 색깔이 있다는 건 눈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색채 외에도요, 여러분, 동그랗다, 뭐 네모났다, 울퉁불퉁하다 이런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시각적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색깔이 있어야지만 시각적 이미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각적 이미지 중에서 색깔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작품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면왕전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자, 우선 선지는 직유를 통해서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예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2마리 용이 뒤트는 듯. 갑자기 용이 왜 나와? 뭐 이게 무슨 뭐 SF 소설인가? 긴 비단을 가득 펼친 듯하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뭐뭐인 듯,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요거는 보조관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직유법 있잖아요. 직유법은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뭐뭐인 양, 뭐뭐인 듯이 요런 게 직유법인데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내 얼굴. 예를 들어볼게요. 이그젬플. 사과 같은 얼굴이에요. 그러면 나타내는 건 사과예요, 얼굴이에요? 사과 없어요, 여러분. 내 얼굴이 뭐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사과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과를 보조관념이라고 하죠. 그럼 얼굴을요, 원관념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용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가득 펼친 듯하다. 용 없어요, 여러분. 비단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거야? 어디로 가느냐? 일이 바빠서 달리는 듯이, 따르는 듯이, 밤낮으로 흐르는 듯이다. 아, 흘러가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물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 용 같다고요. 이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비단, 긴 비단 같다고요. 이 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용도 갖고 오고 비단도 갖고 온 겁니다. 물 따라 펼쳐진 모래밭은, 물 나왔잖아요, 여러분. 바로. 물 따라 펼쳐진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져 있는데 역시 눈 없습니다. 이 눈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래밭이 있는 거예요. 아, 모래밭을 드러내기 위해서 눈을 가져온 겁니다. 어지럽게 나는 기러기는 무엇을 사랑하느라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라가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선지 다시 볼게요. 지규를 통해서 시각적인 인상을. 색은요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용, 비단 이런 걸 가져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아도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각적 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미지를 좀 계속 볼게요. 자, 간은 청각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큰 강이 목놓아 흘러서 여울은 여러분 개울물 이런 거예요. 흰 돌마다 소리를 새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강이요 목 놓은대요. 막 울면서 흘러간대요. 여러분이 강이 어떻게 울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실현 가능하지 않잖아요. 선생님 맨날 얘기했어요. 이런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해라? 도대체 이게 실제 가능한 상황이 뭐야? 아, 강 흘러가는 소리인 거예요. 강 흘러가는 소리가 마치 우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는 소리가 여울이, 이 개울물이 돌마다 소리를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간답니다.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가락은 흔들리고, 이랬으니까 여기는 이제 물이 흘러가는 소리. 여기는요 노래가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유산가입니다. 가사 작품입니다. 선생님 왜 맨날 고전시가를 가져오시나요? 고전시가에서 특히 이런 어떤 이미지가 많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유산가 층암절벽상의 폭포수. 밑에 해석 안 보고 우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잘 모르겠지만 절벽이 있어요. 폭포수였으니까 폭포겠죠. 콸콸. 수정염을 들이운 듯 뭔지 모르겠다 넘어가자. 이골물이 주르륵, 초골물이 쌀쌀, 열의 열골물이 한데 합쳐져서 천방져 지방져 소쿠라져서 펑 퍼져서 모르겠다. 넌 출지고 방울져서 모르겠다. 아무튼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 흘러가는 소리를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현대 해석을 보면 층층 바위 절벽 위에 폭포수가 콸콸 쏟아지는데 수정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발 알죠? 발이란 표현을 여러분 모르더라.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 외에 중화요리 파는 데 가면요 항상 발이 쳐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해를 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발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블라인드. 여러분 이렇게 블라인드 치잖아요. 커튼 중에서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정으로 만든 블라인드예요. 그게 막 드리운 것 같아요. 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실제로 블라인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모인 듯 했으니까 이건 지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정으로 만든 발이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무엇이 폭포수가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이 마치 블라인드를 이렇게 하얀 블라인드를 해놓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수정 블라인드를 해놓은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뭐 물소리를 뭐 쌀쌀 주르르륵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콸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만 알려줄게요, 여러분. 음성상징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주르르르, 쌀쌀 이런 게 음성상징어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상징어는요, 여러분 의성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의성어는 당연히 음성상징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태어도 음성상징어 안에 들어가요. 의성어랑 의태어랑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의성어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고요. 의태어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에요. 그래서 의태어는 뭐 방긋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의태어입니다. 그래서 음성상징어는
음성으로 상징했다. 이런 말입니다. 의성어, 의태어. 그래서 여기서 음성 상징어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후반부로 갈수록 시각적 이미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포수를 수정으로 만든 발 이렇게 이제 지규로 나타냈는데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떤 물소리를 여러 가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냥 이미지를 쭉 했어요. 뭐 주로 나오는 게 촉각하고 이런 건 안 나왔고 청각하고 한 시각 정도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건 뭐냐? 공감각이다. 공감각 많이 나옵니다. 공감각은 흔히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나타난 것을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옳지 않아요, 여러분. 옳지 않아요. 공감각은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면 복합감각이랑 헷갈려요.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다른 말로 일단 적어두세요, 여러분. 감각의 전이다. 전이는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게 공감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감각이거든요. 자, 뭐 선지를 보시면요.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나비허리와 물결을 연관지어 연상한 공감각적 심상일 거야. 이런 선지가 있었어요.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선지랑은 상관이 없어도 무조건 습관 이제 정서가 나오면 동그라미 서글픈데 나비는 슬프대요. 왜 나비는 슬프냐면 꽃이 피지 않아서 슬퍼요.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분석해 볼게요. 여기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원관념을 찾아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 보조관념, 원관념 이거 설명했죠. 원관념이 뭐냐?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는요. 초생달입니다. 초생달은요. 새파랗죠. 그런데 이게 새파란 초생달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어요? 새파란 초생달을 시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인 초생달을 시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시각적 이미지에 시각에 시린 건 뭘까요, 여러분? 귀로 듣는 건가? 코로 냄새 맡는 건가? 맛보는 건가? 다 아니죠. 촉각입니다. 시각의 촉각화. 무슨 말이냐면 새파란 초생달을 시리게 나타냈다. 새파란 초생달을 시리게 나타냈다. 시각의 촉각화. 그래서 이거는 시각을 촉각으로 전이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공감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예 어떻게 전이 되는 건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전이를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붉게 타오르는 피아노 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붉게 타오르는 피아노 소리면은 여러분이 이거는 시각에 촉각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타내고자 하는 게 피아노 소리잖아요. 그럼 피아노 소리를 붉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하다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면 예시를 가지고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앉음새 가리어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서 흰 바바를 쫓다. 아, 이거는 상관없어도 선생님 무조건 해야 돼. 이건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서러운 새가 돼서 왜 서럽지? 그거는 나중에 전반적인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물소리가 시리대요. 쉽습니다.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시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억은 무엇을? 청각을. 자, 시린 건 뭐죠, 여러분? 촉각이죠. 촉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아예 이런 선지도 나온 적이 있다는 거. 그러면 선생님 공감각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공감각이랑 혼동되는 게 뭘까요? 복합감각이랑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복합감각은 뭘까요? 복합감각은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된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감각이 진짜로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지금 그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두 개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감각을
나란히 누르는 겁니다. A 감각, B 감각. 그러면 한번 볼게요.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선지가 복합 감각을 사용하여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선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술이 있는 마을마다 라고 돼 있어요. 술이 있는 마을마다. 술이 이거요, 여러분. 술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그런 거 안 먹어봤나? 술찌개미 이런 거 안 먹어봤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화학 술을 많이 마시는데 옛날에는 실제로 곡식을요 발효시켜서 뭐 막걸리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시골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 걸 실제로 이제 좀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술을 진짜로 익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냄새가 확 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냄새가 진짜 선생님이 좀 과장해서 하면은 한 300m, 400m만 가도 저 집에서 술 만드는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술 읽는 마을마다 이건 후각입니다. 이건 후각이에요. 타는 저녁놀, 저녁노을이 탄대요. 이런 노을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노을은요 냄새 맡을 수 없어요. 노을에 무슨 냄새가 있어요? 노을은요 들을 수 없어요. 노을은 만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맛볼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노을은요, 노을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해가 질 때 그때가 노을인데 노을은 시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술 읽는 마을이 뭐 타고 있다. 술 읽는 마을이 노을처럼 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술이 있고 저녁 노을은 타고 있어요. 이거는 별개예요. 그냥 나란히 배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아니다? 곰감각이 아니다. 공감각이 아니고 복합감각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꾸 냄새 얘기가 누룩대는 냄새.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 많을 정도로 사실은 술 익는 냄새는 정말 강렬합니다. 선생님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시골에서 태어난 것이 상당히 축복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 바로 집 앞에 논이 있었거든요. 그 집 앞에 논이 있는데 그 논에서 봄 되면 정말 개구리 알냄새가 나요. 여러분 개구리 알냄새 모르죠? 그리고 개구리 나오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원래 그 동면 겨울잠에 있다가 나오면서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구리 냄새가 나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 개구리들이 막 물어요. 개구리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심지어 더 시골로 갔어요. 원래도 시골이었는데 더 시골, 산 위에서 살았거든요. 버스가 2시간에 한 번씩 오고 과자를 사 먹으려면 30분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골로 가는데요. 거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술도 만들고 저쪽에서는 또 순대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순대 냄새, 술 만드는 냄새 이런 거. 여름에 비가 내리면 대나무 숲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잎에 쑥 해가지고 그 비가 때려요. 비가 잎을 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면서 냄새도 맡고 소리도 듣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선생님 인생이 상당히 축복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좀 길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비가 오면은 선생님 비 내리는 냄새를 알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 냄새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비 냄새가 어딨니요? 그래서 비 냄새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좀 더 감흥에 취해가지고 뭐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골집은 복숭아 가수원을 했었어요. 자,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 디디는 소리. 누룩은 이제 술 만들 때 하는 게 누룩이에요. 누룩이 뜨는 냄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뭐 누룩 뜨는 냄새가 뭐 소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누룩 뜨는 냄새가 시끄럽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전이시킨 게 아니라 그냥 소리는 소리대로 냄새는 냄새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지 자체가요 뭐라고 나왔냐면 복합 감각을 사용하여서 복합 감각을 활용하여서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소리도 사용하고 냄새도 사용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혹은 뭐 근데 그냥 이게 집어넣는 거니까 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미지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심상을 활용하여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는 복합 감각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미지에 대해서 짧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미지 전반적으로 5개 공부했고요.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하나 빼먹었네. 시각, 청각. 아, 미각을 빼먹군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공부했고요. 또 그것이 전이 되는 거. 공감각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공감각이랑은 다른 거. 감각이 그냥 2개가 배열된 거. 나란히 배치된 거. 복합 감각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각적 이미지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에서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8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